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공모주 청약과 상장 콤보로 아주 정신을 쏙 빼놨던 6월 4주차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제 청약은 하스 단 한 개만 남겨놓고 있고요. 오늘 공모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내용 바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치아용 보철 수복 소재 제조 전문 기업인데요. 보철 수복이 무엇이냐? 자, 치아는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치나 파손으로 외형이 손상되거나 상실됐을 때 또는 색상이나 외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손실 부위를 인공치아 소재로 복원하는 그런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이 치료 과정을 보철 수복이라고 합니다.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할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래 그림 가운데를 보시면 인레이, 크라운, 브릿지, 라미네이트 이런 치료들. 회사는 이런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소재를 제작합니다. 제작한 소재를 치과 의사나 치과 기공소에 납품을 하게 되면 환자 상태에 맞게끔 가공한 뒤에 최종적으로 쓰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보철 수복의 소재도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냥 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르코니아라는 소재까지 지금 발전이 진행이 됐고 점점 더 단순히 치료뿐 아니라 기능성과 신미성까지 미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소재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소재는 가장 오른쪽에 리튬 디실리케이트라는 소재고요. 지르코니아에 비해서 신미성이 더 우수하고 자연치아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경도를 보이기 때문에 마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스는 바로 이 리튬 디실리케이트 글라스 세라믹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개발해서 상업화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로는 나노 결정화 기술이라고 해서요. 소재 결정 크기와 구조를 나노 수준으로 미세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이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사 기능 결정화 기술은요. 치아의 부위별로 투명도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자연 치아와 더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복합 레진이나 지르코니아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소수 기업만 진입에 성공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아직은 하스 정도만 존재하는 상태고요. 아래에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글로벌 리튬 디실리케이트 소재 시장의 점유율 하스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이보클라가 약 50% 이상으로 압도적인 1위고 또 미국의 덴츠플라이 시로나가 약 20%대 그 다음에 하스가 23년에 5% 정도. 네, 점유율을 더 높여나가기는 해야겠네요. 그리고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33개의 파트너사를 통해서 70여 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글로벌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해요. 넘어가서 실적을 보시면 기술 특례 상장이기는 하지만 흑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연구개발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써서 이익률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24년 1분기를 보면 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빠르게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덴티움, 덴티스, 바텍, 메타바이오메드, 치과 소재나 치과 장비 업체 이런 회사들 선정을 했고요. 23년 온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PER은 18.02배를 계산했습니다. 26년 추정 순이익에다가 20%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63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 13,594원을 산출했어요. 국룰처럼 요즘에 등장하는 종목들은 죄다 20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인율도 33.79%에서 11.72% 높지 않죠. 그래서 밴드는 최종 9,000원에서 12,000원을 제시했는데 공모가가 16,000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할인이 아니라 할증에서 공모를 진행하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볼게요. 경쟁률은 946.40대 1. 2,14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관 수가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공모 규모의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 중에서 공모 규모가 가장 비슷했던 KNR 시스템에 비해서 참여한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경쟁률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죠. 밴드는 9,000원에서 12,000원을 제시했는데요. 보면 대부분은 15,000원 이상을 써냈습니다. 특히나 16,000원의 분포가 가장 많았고 16,000원 초과도 꽤 존재하기는 해요. 결국의 공모가는 상단을 33.3%나 초과한 16,000원에 확정을 해버렸네요. 이게 하스는 공모가 상단 기준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계산이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종목에 속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가를 그냥 더 자신 있게 밀어 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덩치는 작은 편에 속할 테니까 충분히 받아들여질 테니까 참 아쉬운 결과긴 하네요. 네, 확약은 건수 기준 5.98%, 수량 기준으로 6.36%를 기록합니다. 확약은 낮은 편에 속하니까 수요 예측 결과는 종합적으로 그냥 보통에서 조금 좋은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를 해보죠. 공모가가 16,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9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54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4일부터 25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진행되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7월 3일 단독 상장 예정이고요.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16만 원 필요하고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자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주식수 체크를 해보죠. 주식 총수의 32.96%에 해당하는 물량이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13억 원, 400억 원 초반대. 무겁지는 않고 또 기존 주주의 지분율도 9.86%로 많진 않습니다. 우호 주주가 5.51%, 개인들이 4.3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상단 기준 유통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상단을 33%나 초과하면서 확실하게 보이던 규모 메리트는 좀 희미해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본다면 2023년의 발행가액은 11,000원으로 밴드 상단인 12,000원과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가격은 꽤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16,000원으로 출발을 하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 대부분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보다는 훨씬 아래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를 하면 늘 보던 수요 예측 결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유통가능 금액이 400억 원 초반대면 최종적으로 확약이 적용된 뒤에는 300억 원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을 테니까 좀 가벼운 편에 속한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최종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유통시총이 하스와 비슷했던 수준의 공모주들을 보면 최근에 라메디텍부터 해서 코칩, IMBDX, KNR 시스템, 이닉스, Y바이오로직스, AS텍 이런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성과가 더 좋은 편에 속했기 때문에 하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 제29호 스펙까지 더블 이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급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보고요. 다만 하스가 7월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줄줄이 상장이 소화가 되면서 수급이 약간 꺾일 리스크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도 가볍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자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장외 시세는 35,400원, 공모가보다 121%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욕심 같아서는.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을 조금 고려한다면 100에서 15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노스페이스 때 해봤던 것처럼요. 26년 추정순이익을 공격적으로 할인이 없이 그냥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해보면 23,120원, 공모가 16,000원보다 45%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16,000원이 얼마나 높은 가격인지 다시 한번 체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가벼우면 이런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의 힘으로 쭉 밀어올리는 경향이 강하기는 한데요. 적정 밸류는 한참 좀 낮을 수가 있다는 거 늘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내용은 여기까지 보고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45만 2,500주가 배정이 돼서 균등 물량은 22만 6,250주 되겠고요. 계좌는 청약 당일 개설 후에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삼성은 50% 등급이면 11,000주가 딱 청약 한도인데요. 증거금으로 8,800만 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겠네요. 우대 등급은 2배씩 늘어납니다.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 증거금 16만 원 준비하셔야겠고요. 네, 그러면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볼게요. 최근에 삼성에서 진행이 됐던 노브랜드, 이닉스 정도를 참고해봤습니다. 노브랜드보다는 더 들어오고 이닉스보다는 조금 덜 하려나? 요 정도, 한 42만 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NM에도 42만 건 가량이 참여를 했었고 HVM은 40만 건에 약간 못 미쳤거든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42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54주. 어쨌든 또 추첨의 영역일 것이다. 증거금은 총 7조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비례 경쟁률 3,867대 1 정도가 되겠네요. 예상이죠, 예상. 그래서 한 주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3,5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2,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예상 경쟁률일 때 기대 수익을 한번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풀, 11,000주 청약을 가정했습니다. 균등은 빵주, 비례는 3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블 기준으로 그러면 기대 수익이 48,000원이 되거든요. 파킹 이틀치 이자가 약 13,257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더블 가주면 파킹 이자와 청약 수수료를 감안해도 남는 게 있겠습니다. 마통 6% 이자보다도 조금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통을 써볼 수는 있겠다. 써봐도 괜찮겠다 정도. 6월의 마지막 청약이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의 마지막 일정은 이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주말에 다음 주 슈퍼 상장 위크를 맞이하여 상장 종목들 체크포인트 미리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